토요일 아침이에요. 마트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려요. 견인차 부르고 정비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미션 쪽 문제인데 수리비 1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이미 빠져나갔고 통장에 남은 건 50만 원. 다음 월급까지는 아직 2주나 남았어요. 어떡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카드론 금리를 검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할까?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쓸까? 이런 고민을 새벽 2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같으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상황 정말 흔해요. 차량 수리비 100만 원, 갑자기 생긴 병원비 50만 원, 보일러 고장 150만 원, 경조사비가 한 달에 3건 겹치는 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출은 누구한테나 생기거든요. 비상금을 모아두라고? 그럴 여유가 어딨어요? 맞아요. 여유 없는 건 진짜예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처분 가능 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41.2%예요. 월 333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대출이자 생활비, 육아비까지 감당하는 가구가 10가구 중 4가구라는 거예요. 39세 이하 가구는 자산이 오히려 줄었고 40대는 금융부채 보유 비율이 68.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요. 3, 40대가 가장 빠듯한 세대인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여유가 없을수록 비상금이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비상금이 없으면 더 비싼 돈을 빌려야 하니까요. 비상금 없이 급한 돈이 필요하면은 보통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현금 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 금리가 연 16%에서 18%예요. 카드론은 연 11%에서 17%. 120만 원을 현금 서비스로 빌리면 이자만 한 달에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나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비상금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급한 일이 생기면 또 카드론을 써요. 이자가 쌓이고 원금의 이자까지 갚다 보면은 월급에서 저축할 돈이 사라져요. 저축이 안 되니까 비상금은 영원히 못 만들고 또 빌리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현금 서비스를 쓰면 금융권에서 이 사람 자금난이구나 하고 신용점수를 깎아요. 신용점수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진짜 필요한 대출도 불리한 조건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투자 수익률, 연금 세액공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비상금이더라고요. 비상금은 그냥 돈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급할 때 고금리 빚을 안 지게 해주는 장치예요. 수익률 0%여도 괜찮아요. 카드론 금리 15%를 안 내는 것. 그게 비상금의 진짜 수익이거든요. 마음의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있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비상금 적정 규모로 보통 월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를 말해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최소 300만 원 이상을 권장하고요. 근데 솔직히 처음부터 750만 원 모으라고 하면 안 하게 돼요. 막막하니까요. 그래서 단계를 나눠보는 게 좋아요. 1단계 100만 원. 이게 최소 안전망이에요. 차 견인비 정도는 커버가 돼요. 2단계 300만 원. 금감원 최소 기준이에요. 병원비나 가정교체 수준까지 감당이 돼요. 3단계는 월 생활비의 3개월치. 여기까지 가면은 실직이나 장기 공백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저는 1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요. 100만 원이 모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 감각이 중요해요.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느낌이거든요. 처음엔 그냥 보통 예금에 넣었어요. 근데 이자가 0.1%라 실질적으로 0원이더라고요. 비상금인데 이자가 아예 없으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파킹 통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자가 1%에서 2%대 수시로 넣고 뺄 수 있으니까 비상금 용도에 딱이더라고요. 예금자 보호도 1억원까지 되고요. CMA라는 것도 있어요. 증권사에서 만드는 계좌인데 금리가 2%에서 2.75%까지 나와요. 파킹 통장보다 높은데 대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비상금이니까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파킹 통장을 선택했어요. 금리가 조금 낮아도 비상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이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보통 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고 즉시 출금 가능. 파킹 통장은 이자 1에서 2%대의 예금자 보호 1억원까지 역시 즉시 출금 가능. CMA는 이자가 2에서 2.75%로 가장 높지만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MMF는 이자 2에서 2.5%인데 환매가 2길이라 급할 때 당일 출금이 어려울 수 있어요. 비상금은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하니까 유동성이 가장 중요해요. 수익률은 그 다음이에요.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구조를 이해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걸 고르시면 돼요. 비상금을 모으는데 의지력은 믿으면 안 돼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해요. 가장 효과적인 건 월급날 자동이체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비상금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이 빠지도록 설정해 놓는 거예요. 남은 돈을 모으겠다가 아니라 먼저 빼놓고 남은 돈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것만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비상금 통장은 생활비 통장과 다른 은행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같은 앱에 있으면 장호가 보이니까 조금만 써도 되겠지 하는 유혹이 생기거든요. 아예 메인 뱅킹 앱에서 숨겨놓으면 없는 돈처럼 인식이 돼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비상금이 좀 모이면은 반대로 유혹이 생겨요. 이것도 급한 건데 써도 되지 않나?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비상금을 꺼내도 되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의료응급, 차량 안전수리, 실직 후 생활비, 집 보일러 같은 긴급수리.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이에요. 반대로 꺼내면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세일 충동구매, 여행 경비,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경조사비. 이런 건 비상금이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잡아야 해요.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로 급할 때 판단이 빨라져요. 고민하느라 시간 쓰는 것도 줄어들고요.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실 건 딱 2가지예요.
네, 첫 번째, 비상금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건 파킹 통장이면 됩니다. 앱으로 5분이면 개설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월급날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 그래서 10만 원이 부담이면 5만 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동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지요. 1년이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 이게 비상금의 시작이에요. 그 첫 100만 원이 있으면 토요일 아침에 차가 안 걸려도 새벽에 카드론 금리를 검색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비상금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을 고민하기 전에 급할 때 고금리 빚을 안 져도 되는 구조부터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방어적 재테크의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은 처지의 동료로서 먼저 찾아보고 정리해 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